안녕하세요. 저는 천주의 서울용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김석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회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혹은 반대로 내 주변에 술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술을 먹는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환경적 요인은 중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있어서 저희가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치료 초기에 꼭 말씀드리는 것이 꼭 36개 주량량을 치라 건데요. 이것은 내가 술을 먹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조몸이나 치료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환경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독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술 그 자체가 중독의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먹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거나 또 관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혼술을 하는 것은 중독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 시행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 다음이 우울장애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갖거나 또 관계적으로 힘들 때 술을 먹게 된다면 굉장히 그러한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조건일 수 있지만 오직 술에만 의존하는 방법이라면 혼술은 알코올 중독의 큰 위험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치료에 있어서 관해와 완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관해는 현재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완치는 모든 치료가 종결된 것을 뜻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관해는 있을 수 있지만 완치라는 개념은 쉽게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에서도 5년 이상 치료가 잘 된 경우에는 완치를 말하지만 그 뒤에도 재발할 수 있듯이 알코올 중독 치료 역시도 꾸준한 치료,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자조모임 같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독의 치료는 고혈압 혹은 당뇨와 같이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은 환자분들이 언제쯤이면 이제 술을 다시 마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중독의 치료는 꾸준히 한 잔의 술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의 치료는 완치보다는 꾸준한 치료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중독 치료는 언제까지라고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뇌과학적으로는 2년 이상 치료가 지속된다면 혹은 3년 이상 꾸준히 치료한다면 뇌에서의 어느 정도의 치료 회복은 된다고 하지만 한 번 술을 다시 마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절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조절되지 않아서 장치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배랑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술도 역시 담배와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감정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과연 치료가 잘 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술을 안 마시게 되면 혹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들,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혹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의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 조급함을 멀리하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중독의 다른 표현이 의존인데요. 내가 술과 혹은 도박 아니면 어떠한 도박적인 것에 중독돼 있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겠죠. 다만 이러한 것들은 혼자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독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에서 걷기와 뛰기와 같은 운동을 가장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의 전반적인 뇌의 활성도를 올리고 또 죽어져 있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헬스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헬스장이라는 특성이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하거나 혹은 오후에 한다 했다가 저녁에 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신다면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때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 고혈압이나 암을 진단할 때 본인과 혹은 그 가족들이 고혈압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중독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중독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기질 검사를 좀 해보면 알코올 환자분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좀 크고 반대로 도박 중독인 분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기질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다는 것은 환경이나 심리적인 것 외에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에 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암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런 취약성이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정신건강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면 중독이냐 혹은 내가 얼마나 도박을 해야 중독이냐고 물어보시면 많은데요. 중독이 된다는 것은 그 중독적인 물질들 혹은 행동이 내 삶을 모두 지배하기 때문이죠. DSM이라는 저희 정신건강학 진단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꼭 말하는 것이 내가 맺고 있는 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관계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꼭 확인하는데요. 간단히 알코올과 관련해서는 4가지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보통 CAGE라고 하는데요. 이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내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 혹은 술 때문에 내 자신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이러한 감정들에 휩싸여서 이걸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걸 4가지 CAG 검사를 하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있다면 꼭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자신이 현재 중독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다. 도박이라면 이 빚만 없어지면 이제 내 중독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돈을 많이 잃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크게 인정하든 작게 인정하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독의 치료에서 첫 번째 슬로건이 당신이 해야 되지만 당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존경합니다. 여기 병원 온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의 10명 중에 9명이 대부분 보호자 함께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예약한 환자의 40% 정도가 병원 예약을 했지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에 있어서도 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함께 회복을 하고자 하는 동료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독의 치료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독의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에는 알코올 자조모임에서 회복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5개의 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서는 저와 같이 중독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박 중독인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면담을 해보고 또 검사를 해보면 도박 중독자분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알코올 손님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오신다면 도박 중독 손님들은 20대, 30대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박을 강박장애로 보기도 하고 충동 조절 장애로 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알코올 중독과 같이 도파민이 과활성화된다. 그리고 전두엽의 기능이 취약해진다. 도박 중독이 알코올과 마약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알코올 중독 손님과 도박 중독 손님은 같은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같은 회복의 기를 갖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박이라는 건 다르지만 치료에 있어서 회복해 가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많이 끊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병원에서 제가 손님들한테 우리 폐쇄병동 입원합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끊는 것만이 치료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과연 그거를 끊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간이 술을 해독하고 또 완전히 쉬는 데까지 한 7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주일에 술을 얼마 정도 마셔야 되냐, 한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독자분을 많이 만나면 우리 중독자분들은 다른 안주는 없이 그냥 공복에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마시죠. 폭음이나 식사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은 술의 체내 흡수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도박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주변에 어떻게 하나 호기심 때문에 하게 되고 막연히 돈을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도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잃는 거기 때문에 사설 도박장분들은 천사가 아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은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잃는 것임을 꼭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주식으로 오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잃어가면서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본인이 감당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중독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편해야 되고 진입장벽이 낮기 위해서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코올이 많은 이유는 24시간 구할 수 있고 술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박 문제가 이제껏 수면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예전에는 오프라인, 강원랜드에서 주로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게임이나 혹은 SNS인데 그거 역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PC로 하지 않고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냐가 중독의 사회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좀 걱정하는 것은 게임이나 SNS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거나 정말 내가 중독이 맞나? 라고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독관리센터나 전문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